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112 허위 신고 문제를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112 허위 신고 올해 4,400여 건, 가짜가 국민 안전을 뒤흔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4,400여 건은 올해 10월까지 신고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 12월까지로 치자면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위 신고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가장 악성은 있지도 않은 범죄를 신고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전화 유형도 역시나 문제인데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로 늘 장난전화를 한다는 한 60대 여성은 1년 동안 18,000통을 걸었고 하루에 최대 489번까지도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결국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나아가서는 국민 안전까지 뒤흔들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강화되는 면도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해외 사례들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경찰 특공대 출동을 야기하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일종의 테러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젊은 치매, 유전자보다도 우울증과 술이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대학 연구팀이 영국인 35만여 명을 추적 관찰하면서 주요 위험 인자를 규명했습니다. 총 12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일어섰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을 비롯해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및 남용, 또 뇌졸중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연구팀은 위험 인자를 지녔다고 꼭 젊은 치매를 앓게 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전체 기립성 저혈압 환자와 우울증 환자 중 젊은 치매가 발병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치매 예방책으로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가벼운 운동일지라도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예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때까지 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실천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소극장 폐업 문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경영난의 폐관 소식을 알린 학전을 비롯해서 대학로 소극장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소극장은 현재 100개 안팎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선 폐업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공연은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로 소극장들이 사라지는 이유, 역시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장 우선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소극장 임대료와 대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폐업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공연 시장의 중심이 소극장보다는 대규모 뮤지컬 등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더 외면받고 있는데요. 매출 상위 20개 공연이 모두 다 1,000석 이상의 대극장 뮤지컬이라는 걸 보면 얼마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는 버틸 힘이 점점 더 남아있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소극장과 예술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로의 창작 환경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기초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식약처는 어제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올해부터 계도기간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각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포장 방법, 또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소비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참고값을 보면 먼저 과자는 유통기한이 최대 183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의 경우는 333일까지 늘었습니다.
또 커피의 경우 45일부터 90일이었던 유통기한이 최대 149일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제시됐습니다. 김치도 183일의 유통기한에서 347일로, 또 탁주, 막걸리의 경우 최대 90일의 유통기한에서 160일의 소비기한이 제시됐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소비기한 창고값 검색 서비스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영업자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비기한 창고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